이번 시간에는 화장품의 포장 디자인과 구매 의도에 관한 연구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포장에 관련돼 가지고 관심이 좀 많아 가지고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료, 화학 제품이 굉장히 그 대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저렴한데 이걸 고부가가치로 팔 수 있게 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포장을 잘 해가지고 이 포장 상태에 따라 갖고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제품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화장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 이 연구에는 이제 바비 브라운이라든지 설화수, 로레알, 파리 제품 중에서도 비비크림을 중심으로 해갖고 설명을 드리는데 화장품의 종류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화장품이 있죠. 기초 화장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양한 화장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비교해갖고 설명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특정 제품군, 그러니까 비비크림을 비교를 하고 다양한 브랜드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 세 가지 브랜드를 중점적으로 연구를 한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자료는 2017년도에 인문사회과학 연구지에 18권 3호에 게재가 되었고요. 저자로는 이제 황미숙 대학원생이 쓴 논문을 제가 축약하고 핵심 위주로 해갖고 정리를 해갖고 학술지에 게재를 했죠. 이 황미숙 학생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둘째를 임신하고 낳으면서 이렇게 힘들게 석사학위 논문도 잘 써가지고 졸업도 했어요. 그래서 이 그 실증 연구라고 하면은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설문지를 작성하고 연구 모형을 중심으로 통계 프로그램을 써갖고 분석한 논문을 우리가 실증 논문이라고 하는데 이 논문을 통해 갖고 실증 논문을 작성하기 위한 문헌 연구라든지 연구 방법론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논문이라고 하면은 서론에서 연구의 배경 및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가설의 설정과 연구 모형을 통해 갖고 기존 연구에서 중요한 가설들을 하는 걸 보여드리고요. 이러한 연구 모형을 어떤 방법으로 통계 처리를 할 것인지, 통계 처리에 따른 실증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해석을 하는가, 해석에 따른 연구의 그 시사점과 중요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결론을 맺는 내용들. 이게 일반적인 실증 분석의 형태를 띠는 목차를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2017년도에 게재된 논문이니까 2016년도가 그때 당시는 최신 자료였는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 화장품이 수출 품목 중에 인기가 가장 높고 129개국에 수출되고 지난 5년간 화장품 수출량이 3배 이상 증가하는 엄청난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이 화장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고기능 메이크업 제품인 비비크림에 대한 화장품으로서 세계에 널리 알리고 기여하게 됐다. 이 비비크림을 통해 가지고 2010년 이후에 해외 유명 화장품 브랜드가 비비크림을 모방하여 생산 판매함에 따라 업계의 경쟁이 심화가 됐고 이러한 심한 시장 환경에서 포장 디자인이 자세히 제품 인식에 중요한 도움을 주며 판매 시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연구도 있었고 초기 포장은 용이한 운반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나 제품의 유통뿐만 아니라 마케팅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은 게 포장이죠. 제품을 차별화하고 제품 로열티를 창출하며 프리미엄 가격 형성 및 심화된 경쟁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기존 연구를 통해 가지고 뒷받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많은 브랜드가 형성되어 있는 글로벌 화장품 시장에서 제품의 포장 디자인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고 타 제품과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 우위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 갖고 화장품의 포장 디자인을
다룬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차별화시키는 연구를 하고자 하는데, 특히 화장품의 포장 디자인이 소비자의 구매 의도에 미치는 실증적인 영향을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 글로벌 화장품을 대상으로 포장 디자인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다. 그 중에서도 100대 화장품 중에 비비크림을 선정했고, 화장품 기업 1순위부터 1순위, 4순위, 14순위가 있는데, 첫 번째 로레알 파리라든지 미국의 에스티 로더사의 바비 브라운, 14위는 한국 아모레퍼시피의 설화수의 비비크림을 가지고 비교 분석 구매 의도를 우리가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비비크림의 포장 디자인의 시각적인 요인인 크기라든지 형태, 그리고 정보적인 요인인 브랜드명, 사용 기간으로 구분하여 소비자의 구매 의도를 파악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의 서비스 품질인 신뢰성이 구매 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 다음에 이제 통제 변수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것 이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통제한다 해갖고, 여기에는 지각된 가치인 감정적, 경제적 가치는 논외로 묶어두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시각적 요인, 정보적 요인이 얼마나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연구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설 설전과 연구 모형을 보면, 이런 가설과 연구 모형은 그냥 내 머릿속에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기존 연구는 2007년도, 2006년도 다양한 학자에 의해서 국내외적으로, 예를 들어 포장의 크기 및 형태와 관련된 연구, 이걸 통해 갖고 뭐 패키지라든지 제품 용량의 크기,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뭐 직사각형 모양이 어떻게 미치는지, 이런 기존 연구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파악을 해보고요. 그다음 용기 디자인이 화장품 구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연구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70% 여성이 화장품 용기 디자인이 제품 구매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기존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을 해보려고 하는데, 포장 디자인의 시각적 요인은, 그다음 포장 디자인의 크기, 포장 디자인의 형태는 구매 의도에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독립 변수라고 하고, 종속 변수는 영향을 받는 변수를 종속 변수라고 하는데, 종속 변수에는 구매 의도를 보고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연구 그 가설의 설정에 있어서 정보적 요인과 구매 의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정보적 요인 중에 브랜드명과 사용 기한을 대표 요인으로 보고 있고, 기타 원산지나 가격, 원료, 그 다음에 용량,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특히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적 요인에 관련된 연구로 주선이 구동모의 연구라든지 식품 포장 디자인의 정보적 요인을 차용해 가지고 구매 관여도가 소비자의 구매 의사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도 참고를 했고, 이거에 따라 갖고 정보적 요인은 구매 의도에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중에서도 브랜드명과 사용 기한은 어떻게 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그 화장품 서비스 품질인 신뢰성이 구매 의도에 미치는 문헌 연구를 통해 갖고, 서비스 품질과 구매 의도에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기존 연구들이 있고, 소매점에서 서비스 품질과 구매 의도 간의 관련성에 대한 기존 연구를 파악한 것이 있고, 화장품 구매 시 서비스 품질과 구매 의도 간의 효과를 파악한 기존 연구들, 그 다음에 판매원의 신뢰와 구매 의도 간의 효과를 파악한 연구가 2007년도에 있었죠. 그래서 신뢰와 구매 의도 사이에는 중요한 관련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기존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화장품의 서비스 품질 신뢰성은 구매 의도에 정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말로 설명된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이 가설들에 대한 연구 모형을 이렇게 그림으로 콤팩트하게 그려보면, 포장 디자인의 시각적 요인에는 하위 변수로 크기나 형태, 그 다음에 포장 디자인의 정보적 요인에는 브랜드명, 사용 기한을 두고요. 화장품의 서비스 품질에는 신뢰성,
요 왼쪽에 있는 이런 요인을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독립변수,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하고 이렇게 하고 종속변수는 독립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그 다음에 이제 통제변수라고 그래갖고 지각된 가치,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나 감정적 가치는 우리가 통제하고 요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가 주요하게 볼 수 있는 독립변수들의 영향 요소를 파악하는 연구를 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연구 방법을 보면은 자료 수집을 위해 화장품의 주요 소비층인 전 여성의 연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대상은 바비 브라운, 설화수, 로레알 파리의 비비크림의 포장 디자인을 사진으로 첨부하여 사람들에게 설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성 개념, 이제 각 변수들, 포장 디자인의 시각적 요소, 포장 디자인의 정보, 서비스 품질, 지각된 가치, 구매 의도,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 옆에는 이런 정의는 어디서 갖고 왔는지 출처를,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제시하는 자료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이 로버스트하다, 견고하다 이런 말을 하려면은 이런 변수 하나하나가 설문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다 이런 출처가 있어야 되고 설문 문항도 기존 연구에서 가져온 것들을 가려다가 활용을 해갖고 설문을 만들어야지 설문지에 대한 결과값도 잘 나오고 매끄럽게 나오지, 이런 거는 내 마음대로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아무렇게나 막 만든다 이러면은 설문지 통계 결과값이 잘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런 그 이론적 바탕, 그리고 신뢰성을, 예를 들면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한 문항만 하면 안 돼요. 한 두세 개 이상의 문항을 해갖고 평균을 내갖고 신뢰성 값에 대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지. 다른 모든 이 변수들 보세요. 최소 4개에서 3개씩 이렇게 다 측정을 했어요. 그다음에 구매 의도는 4개 문항. 요걸 갖고 그 유사 문항을 갖고 평균을 내야지 구매 의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하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이 구매 의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기존 연구들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 설문 문항 이런 것들을 그냥 막 갖고 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설문을 통해 갖고 인구 통계학적인 비율을 딱 보면은 총 153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했고, 이 중에 뭐 무성의한 응답 몇 개는 제외하고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의 골고루 분포를 통해 갖고 이들이 응답 비율이라든지 최종 학력, 직업은 어떻게 되는지 골고루 이제 인구 통계학적으로 변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응답자의 구매 특성, 상품 정보의 정보적 요인을 보면 화장품을 선호하는 국가는 어디냐? 한국 거를 가장 많이 선호한다고, 그 다음에는 프랑스, 영국, 그 미국을 세 번째로 선호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화장품 구입 시 중요하게 보는 게 뭔가 봤을 때 품질, 효능, 이런 일반적인 형태의 설문 문항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 화장품 구입 시 포장 디자인의 시각적 요인, 크기, 행태의 중요도에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가 가장 중요하나 봤더니 뭐 이건 중요하게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화장품 구입 시 포장 디자인의 정보적 요인에 대해서 어떤 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봤을 때 이것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화장품 디자인의 조인이 좋으면 품질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 이렇게 물어봤을 때 보통이 뭐 그렇다, 그러니까 중간적인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비비크림 화장품에 대한 포장 디자인 선호, 포장 디자인, 그 다음에 설화수, 그 다음에 로레알 파리 이런 순으로 응답을 했네요. 그 다음에 각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얼마나 타당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신뢰성 측정과 더불어 탐색적인 요인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문 문항 자체들이 신뢰성이 있는가를 봤을 때 크롬바 알파 값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이 값이 0.6 이상이면 우리가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면은 각 요인들 설문 문항이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묶이면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에 대한 이제 설명력이라든지 아이겐 밸류라든지 고유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산 설명력이 한 72%, 75.2% 정도 비교적 높게 나왔고 깔끔하게 이렇게 신뢰성 및 탐색적 요인 분석이 실시가 됐죠. 우리가 이제 그 설문지를 통한 그 통계 분석할 때 요인이 잘 안 묶여갖고 타당성이 안 나와갖고 굉장히 고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적절한 기존 연구에서 설문 문항을 가져와야 되고요. 이 설문 문항이 여러 개, 최소한 3개 이상 설문 문항을 해갖고 타당성이 없는 요인에서 빼버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타당성 분석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이 이렇게 돌려보면은 좋은 결과값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회귀 분석으로 실시한 결과 화면을 보면은 회귀 분석은 결정 요인, 그러니까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어떻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 파악을 하기 위해 회귀 분석을 하고 있고 이 회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 변수, 정보, 시각적 크기 뭐 이렇게 신뢰성 봤을 때 독립 변수 화장품 용기의 크기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봤을 때 아주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구매 의도에 이제 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다음에 형태도 가장 크게 제품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브랜드명 어떻게 하는가 이것들이 이제 그 구매 의도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그다음에 신뢰성 품질이 좋은 거 이게 이제 구매 의도에 미치고 근데 이제 사용 기한 그 얼마만큼 뭐 그 유통기한이 남았나 이런 걸 물어본 것 같은데 화장품을 살 때 이제 요거는 이제 그 고급 브랜드라 그런지 이런 걸 다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이제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기각을 했는데 이런 기각된 내용들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왜 기각이 되었는가 그렇다면 사용 기간은 구매 의도에 뭐 중요하지 않은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특별히 이제 포장 용기에 있어서는 이제 사용 기한 표기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왜 그런가 앞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대기업, 다국적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걸 품질에 있어서 사용 기한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크게 구매 의도에 영향을 안 미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통제 변수들은 이제 다 통제를 했기 때문에 이것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더미 변수 처리를 해갖고 설화수, 로레알, 그다음에 그 비비크림 우리 이제 제품들 3개 중에 이런 것들이 이제 더미 변수 처리로 하면은 어느 게 더 영향을 미치는지 뒷부분에 또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R 스퀘어 하는데 이게 R2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위첨자로 해갖고 원래는 R 스퀘어가 돼야 되고 요 밑에도 어드저스티드 R 스퀘어로 해갖고 R2가 아니라 R 스퀘어로 되어야지 요거 갖고 이제 설명력을 얘기하는 게 R 스퀘어거든요. 그래서 표기에 있어서 참 이렇게 표기하면은 혼내는 교수님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논문 그 본문에 표기할 때도 R 스퀘어로 위첨자로 잘 표기해야 된다. 그래서 설명력이 이제 100으로 봤을 때 이거는 모델이 43.6%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그냥 무난하게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드저스트 R 스퀘어는 이제 통제 변수나 이런 것들을 제거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정확하게 이 변수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0.401%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모델에 뭐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귀 설명력이 앞에도 43.6% 정도 되고, 다중공손성 값을 계산을 옵션을 주면 1.416%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VIF 값은 10 이하면은 이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중공손성이 뭐냐면요, 독립 변수 간에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높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영향을 미칠 때 우리가 다중공손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독립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변수는 뭐예요? 똑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변수다. 똑같은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높게 되면은 독립 변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을 하는 게 바로 VIF 값, 다중공존성을 보는 거고, 이거는 10 이하로 봐야 된다. 이건 SPSS 옵션에 체크하고 다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설이나 이런 것들 제시했던 것들을 어떻게 지지됐나, 지지되지 않았나를 이렇게 표로 정리하고 있죠. 자, 이제 결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 연구는 그 글로벌 화장품 중에 비비크림을 대상으로 포장 디자인의 시각적 정보적 요인이 소비자의 구매자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증 연구를 했고요. 포장 디자인의 시각적 요인의 크기 및 형태는 구매 의도에 정에 영향을 미쳤고, 정보적 요인 중에 브랜드명이 구매 의도에 정에 영향을 미쳤다. 비비크림 포장 디자인의 크기는 설화수가 긴 걸로 가장 선호를 하고, 그 다음에 바비 브라운, 로레알 파리 순으로 설화수 제품을 선호를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더미 변수 처리해갖고 이런 결과값이 나왔어요. 두 번째로 포장 디자인의 정보적 요인인 브랜드명은 구매 의도에 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다음에 로레알 파리는 글로벌 매출 1위임에도 불구하고 포장 디자인의 정보적 요인에 있어서는 바비 브라운이 가장 높게 선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설화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 서비스 품질이 구매 의도에 정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화장품 판매원에 대한 믿음과 정확한 서비스 이행 여부는 소비자들의 구매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본 연구를 통해 갖고 우리가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다양한 시사점을 이렇게 도출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포장 디자인의 효과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많지 않으며, 특히 포장 디자인의 소비자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한 편이라 가지고 이 연구의 의미가 학문적으로 있고, 포장 디자인의 정보적 요인보다는 시각적 요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의 마케팅 전략을 활용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제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연구는 분석 과정에서 컬러, 가격, 브랜드 원산지는 제외되어 향후의 연구에 있어서 이런 추가적인 중요 변수들도 고려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세 가지 비비크림 제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문 문항을 하였으나, 현재 자신이 사용 중인 제품 혹은 관심 있는 제품을 선택 설문하는 것이 보다 정확도 있는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설문 당사자들한테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제품이 내가 쓰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물어보면 보다 더 정확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연구의 한계점에서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 일일이 쓴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다 물어보는 것도 연구에 좀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화장품의 지각된 가치를 묻는 설문 문항을 포장 디자인의 지각된 가치로 물어보는 것이 본 연구와 더 적합하다. 그 다음에 포장 디자인의 정보적 요인과 시각적 요인 중 어떠한 요인이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응답자의 빈도 분석 결과에서 60%의 응답자들이 포장 디자인의 정보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구매 의도와 정보적 요인을 묻는 항목에서는 정보적 요인이 시각적 요인보다 덜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고려를 좀 해볼 필요가 있죠. 왜 그런가 봤는데, 화장품의 특성상 본인의 피부에 맞아야 하며 품질이 중요한 고관여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설문 시에는 제한된 시간으로 저관여 제품으로 인식하여 시각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는 실제 구매 행위 당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하거나 정성적 조사를 한다면 더욱 현실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향후 국내 국외 소비자의 포장 디자인에 관한 인식 차이를 추구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고요. 자, 이 논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인문사회과학 연구 18권 35 2017년도 글로벌 화장품의 포장 디자인과 구매 의도에 관한 연구라는 자료를 좀 찾아보시면은 핵심 위주로 해갖고 우리가 잘 정리된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원본은 황미숙 석사 학위 논문의
그 풀 데이터 설문지라든지 양식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학생은 이 석사학위 논문도 찾아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고요. 우리 이 그 황미숙 학생은 육아에도 어렵게 그 하면서도 논문을 열심히 잘 썼고, 여기 보면은 참고 문헌이나 이런 자료들을 최신 거, 특히 해외 것들을 아주 잘 찾아갖고 정리를 해가지고 자료를 잘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연구 자료만 잘 활용하고 정리하고 숙지해도 논문의 50% 이상은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향후에 화장품 관련된 연구 또는 포장에 관련된 연구를 할 거면 기존에 이제 논문들을 잘 그 파일 폴더에다가 정리를 해갖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쓰는 테크닉이나 스킬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고, 이런 그 실증 연구를 하기 위한 흐름이라든지 연구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찾아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학위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또는 보고서를 쓰는 데 있어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기존 연구나 보고서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잘 활용을 하고 편집을 하고 요약 정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황미숙 선생의 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할 게 많이 있으니까 부지런히 논문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